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이제 2021년 5월 이번 달에 저의 장샛별 TV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0명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. 사실 그동안 한 달에 한두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인데도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이제 꾸준히 좀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1000명에 도달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. 사실 그동안 유튜브에 또 댓글로도 질문을 달아주시고는 하는데요. 저희가 댓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사실 원칙적으로 못 드리고 있어요.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워낙 의뢰인분들의 사안이 좀 유사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뭐 1시간 단위로 진행을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야만 그거에 적합한 이제 답변을 어느 정도 드리게 되는데 이제 댓글상에 한정된 정보 안에서 혹시 잘못 전달될 이제 위험이 있다. 이게 하나이고 또 사실 한 가지는 누가 이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혹시 의뢰인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사실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익명으로 질문을 주셨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에 부담감이 있죠. 제가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뭐 굉장히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일 상대방이 익명으로 질문을 남기셨을 때 그거에 또 유리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좀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1000명에 달했으니까 혹시라도 질문 중에 몇 가지 떠오르는 것에 대해 좀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이혼 자체에 관련해서 질문들이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어떤 분이 이혼을 안 하게 도와달라 이런 댓글을 남기신 경우가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 보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부터 이혼 상담을 받고 오히려 혼인 관계가 회복된 사례 뭐 이런 주제로 이제 몇 가지를 올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보시고 만일 뭐 상담을 가도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이 안 되게 도와줄 수 있나요? 뭐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. 좀 떠올려 보면은 뭐 물론 이혼 상담을 오셨을 때 좀 회복의 여지가 있다라거나 의뢰인분들도 이혼을 정말 좀 고민하고는 계시지만 이게 마음 한켠에는 뭔가 회복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에 그런 쪽에 조언을 드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이왕 힘들게 이혼을 고민하신 만큼 이제 이혼 진행에 대해서는 확고하신데요. 뭐 원고 입장이든 피고 입장이든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세요. 뭐 예를 들어 그 이혼 전에는 그렇게 안 달라지던 상대방이 이혼 소송이 제기되니까 굉장히 좀 놀라신 거죠. 아, 이게 정말 이혼이 되는구나. 내가 이참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저희가 물론 뭐 피고 입장에서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고 최근에도 저희가 뭐 이혼을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원고든 피고든 결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뭐 바로 취하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. 이혼 소송을 이제 취하하고 만일 뭐 가압류 등이 이제 있으면 그걸 취하를 해서 뭐 혼인관계 이제 회복을 전제로 좀 상호 노력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또는 저희가 뭐 어떻게 도와드리기도 하냐면 오늘도 또 화해 권고 결정을 이제 받은 것이 있는데 꼭 이혼한다라는 결정이나 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다. 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. 이게 1항이에요. 이혼 소송의 재판에서 하는 것인데. 그리고 만일 금전적인 거를 서로 너무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. 뭐 상대방의 생활비를 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또 이혼 사유가 됐던 경우 또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상호 좀 성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뭐 피고가 원고에게 언제까지 뭐 얼마를 지급한다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드리는 편이고요. 그 외에 뭐 각종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것도 가급적 반영을 해드리죠. 뭐 상호 뭐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생일 선물을 해주며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자 또는 뭐 이렇게 뭐 별다른 이유 없이 뭐 외박하지 않고 뭐 하고 하지 않는다. 이런 것도 저희가 법원 결정에 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의뢰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뢰인분의 의사가 소송 중에 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또 가져보려는 경우도 있으셔서요. 그럴 때는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부수적으로 좀 도와드릴 건 없을지 이제 무턱대고 취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뭐 좀 조서나 결정에
남겨서 이제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담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혼과 관련해서는 결국엔 둘 중에 하나죠. 이런 이제 경우도 있지만 이혼이 될 거냐?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우인데 좀 이혼을 꼭 하고 싶어요. 또는 뭐 반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경우인데 이혼을 좀 기각시키고 싶어요. 이런 질문들이 좀 있으신 편이죠.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내가 외도 유책인데 6개월 별거 더 하면은 이혼 되나요? 또 이런 질문이 있으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을 이렇게 답글에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은 저희 동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. 별거를 9년 했는데 이혼이 기각됐다. 그래서 이게 별거 기간만으로는 이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지난번에 뭐 별거를 9년 했는데 이혼이 기각된 사안은 뭐였냐면 이제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유책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료가 아주 분명하진 않았어요. 근데 그걸 토대로 이제 피고는 비록 별거가 계속되었지만 이 별거의 시작은 원고의 유책으로 인한 것이었다. 그래서 이혼을 기각해달라는 게 받아들여진 경우였죠. 그리고 또 기각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기각이 되는 경우는 물론 원고의 유책성이 뭐 최근 분명한 경우도 있겠고 또는 원고와 피고의 별다른 유책성이 또 없는 경우가 크게 보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면 그거에 맞게 좀 시간을 갖고 뭐 부부상담 절차나 이런 거를 좀 요청하시기도 하고요.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귀책 사유에 대한 반박이나 설명은 뭐 당연히 필요하겠고 또는 우리가 얼마나 가정에 충실해 왔는지 그리고 원고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 피고 입장에서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원고를 좀 비난하는 그런 뉘앙스이기보다는 이러한 힘든 점도 일부 있었으나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우리 오늘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게 되면 또 질문을 앞으로 이 영상에 남겨주실 경우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제가 댓글로는 직접 좀 답변이 어렵지만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